달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빨간 동그라미가 2개 겹쳐 있었다. 명절 연휴 시작 날짜,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어둔 이름 하나. 엄마였다. 친정엄마 기일. 올해도 겹쳤네. 입 밖으로 내진 않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겹친 건 날짜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나는 선택을 미뤄야 할 것 같았고 그 미룸이 또 한 해가 될 것 같았다. 달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괜히 한 번 더 확인해 본다. 날짜가 바뀌진 않을 걸 알면서도 엄마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이 유난히 또렷했다. 예전엔 이런 글씨를 보면 그냥 지나쳤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눈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부엌으로 내려갔다. 쌀통을 열자 쌀알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쌀을 씻으며 손을 담그는데 손끝이 시릴 만큼 물이 차가웠다. 그래도 물을 빼지 않고 한 번 더 씻었다. 이 집에서는 늘 그렇게 해왔다. 차가워도 참고 귀찮아도 한 번 더. 쌀알 몇 개가 물 위로 떠올랐다가 빙글 돌며 가라앉았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괜히 내 얘기 같아서 시선을 피했다. 떠오르지도 완전히 사라지지도 못한 채 늘 가운데 어딘가에 머무는 느낌. 여보, 이번엔 전 좀 넉넉히 붙여.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못 들은 척한 건 아니고 대답할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넉넉히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누구를 위해 넉넉히인지, 누가 그 넉넉함을 감당하는지, 그 말 속에는 늘 빠져 있었다. 대신 쌀을 한 번 더 씻었다. 손목을 비틀며 물을 버리고 다시 채우고. 이런 동작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한다. 30해를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번 명절이 엄마 기일이라는 말은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질까 봐서라기보단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때마다 나는 늘 다음에 챙기지 뭐라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다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기침 소리. 이 집의 아침을 알리는 소리였다. 이번엔 남을 좀 줄여. 나는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말은 그렇게 나갔지만 속에서는 다른 말이 차올랐다. 줄어도 결국 내가 할 거잖아요. 그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다. 이 집에서는 그런 말들이 늘 그렇게 사라졌다. 앞치마를 고쳐 매다 문득 손을 멈췄다. 엄마 기일에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작년엔 물을 썰고 있었고 생선을 굽고 전을 뒤집고 있었다. 엄마 제사상 앞에 앉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다 말았다. 엄마 얼굴이 또렷해지기 전에 괜히 눈물이 먼저 날 것 같아서였다. 장 보러 시장에 나갔다. 제사용 과일이 한 상 가득 쌓여 있었다. 사과를 하나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 과일이 어느 제사상에 올라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득 엄마 제사상에는 뭐를 올렸더라 생각했다. 생각이 거기까지 가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명절이 길다는 이야기, 고속도로 막힌다는 이야기, 날씨가 춥다는 이야기. 나는 그 사이를 오가며 차를 내왔다. 이번엔 연휴가 길어서 좋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웃는 얼굴을 했다. 길다는 말이 나한테는 버텨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뜻처럼 들렸다. 저녁이 되고 부엌에 혼자 남았다. 싱크대에 기대서서 잠깐 숨을 고른다. 이 집에서 내가 나로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늘 이렇게 짧았다. 물소리, 환풍기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살아계실 때도 괜찮다는 말을 참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 정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나를 다독이는 말 같기도 하고 다시 눌러놓는 말 같기도 했다. 부엌 불을 끄고 계단을 오르며 다시 달력이 떠올랐다. 엄마 이름 옆에 적힌 날짜, 작은 글씨 하나가 오늘따라 자꾸 마음을 건드렸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이번 명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조차도 아직은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집이 분주해졌다. 연휴가 시작되면 늘 그렇듯 집안 공기가 먼저 달라진다. 사람이 많아질 걸 미리 아는 집처럼 부엌도 거실도 괜히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다 말을 하면서도 손은 쉬지 않는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워하려던 마음이 잠깐씩 흐트러진다. 너는 무랑 고사리부터 해라. 짧고 분명한 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마를 꺼냈다. 물을 써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진다. 툭툭.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 쌓아둔 말들도 같이 잘려나가는 기분이다. 남편은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명절만 되면 유난히 바빠진다. 회사 단톡방, 친척 단체방, 친구들 메시지.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부엌 쪽으로는 거의 오지 않는다. 이번엔 친정엔 언제가? 내가 먼저 물었다. 말을 꺼내기까지 잠깐 숨을 골랐다.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명절 끝나고 하루쯤? 상황 봐서. 상황이라는 말이 참 편리하다. 그 안에는 늘 내가 빠져 있다. 나는 다시 물을 썰었다. 조금 두껍게 썰린 조각이 나왔지만 다시 손질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부엌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명절에 친정 얘긴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니?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웠다. 네. 대답은 짧게 나왔다. 그 한 음절 안에 내가 삼킨 말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 고사리를 불리며 문득 생각했다. 엄마는 생전에 고사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질기다고 이빨에 낀다고 투덜대면서도 제사상에는 꼭 올렸다. 그땐 왜 그랬을까? 지금에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딸이 들어왔다. 엄마 배고파?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말한다. 나는 웃으며 국을 데웠다. 아이에게까지 이 마음을 얹고 싶진 않았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누군가는 음식이 맛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명절 음식은 역시 집에서 먹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대화의 틈을 살핀다. 엄마 기일이라는 말은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하면 괜히 분위기를 망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또 지나갈 것 같았다. 그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집 마당은 늘 그대로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나만 조금씩 달아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제사 준비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간다. 언제 장을 더 볼지, 누가 무엇을 맡을지, 내 이름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불린다. 그건 불만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순서에 가깝다. 나는 대답하면서도 머릿속 한켠에서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엄마는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나는 엄마에게서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방에 들어와 잠시 문을 닫았다.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자 숨이 조금 편해졌다.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예전에 엄마가 써주던 전화번호가 적힌 페이지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은 눌러도 연결되지 않지만 그 숫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이번에도 말하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갈 수 있다. 그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넘어가는 일에 이렇게 많은 힘이 들 줄은 예전엔 몰랐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부른다. 잠깐 나와 볼래?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다. 나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거울을 한번 본다. 표정은 괜찮아 보인다. 이 집에서 요구하는 며느리의 얼굴이었다. 그날 저녁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몸이 잠들 준비를 하지 않는다. 눈은 감겨 있는데 정신만 혼자 깨어 있다. 이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쉰다. 크게 쉬면 옆 사람을 깨울까봐 자연스럽게 호흡을 줄인다. 이 집에서는 잠버릇마저 조심스럽게 배웠다. 남편은 금세 잠들었다. 숨소리가 일정하다.
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아무 문제 없이 끝낸 얼굴이다. 나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처럼 남아있다. 천장을 본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무늬가 보인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이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땐 이렇게 오래 누워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엄마 기일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해도 잠깐만 방심하면 다시 떠오른다. 마치 잊지 말라고 조용히 부르는 것처럼. 그래도 그동안 잘해왔잖아. 이 말이 또 나온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습관처럼 건네는 말이다. 힘들 때마다 써온 말, 버틸 때마다 붙여온 말. 그런데 오늘은 그 문장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잘해왔다는 말 뒤에 무언가 빠진 느낌이 든다. 그래서 마음이 헛헛하다. 잘해왔다는 건 누구 기준일까? 이 집 기준일까? 세상 기준일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붙여준 임시 이름일까?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생각보다 또렷하다. 사진 속 얼굴이 아니라 부엌에서 나를 부르던 모습, 전화기 너머에서 웃던 목소리. 밥은 먹었니? 엄마는 늘 그것부터 물었다. 힘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밥부터 챙기라고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 지금은 나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 집에서는 곧바로 계산이 시작된다. 그래서 말을 줄이게 된다. 말을 줄이다 보니 생각만 많아졌다. 내가 예민한 걸까?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걸까? 어디까지가 참을 수 있는 선이고 어디서부터가 너무한 걸까?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진다. 흐려진 경계 안에서 나는 늘 뒤쪽에 서 있다. 장례식 날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많았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울지 말고 정신 차려야지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나를 걱정해서였는지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말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다만 그 이후로 나는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다. 울 기회는 많았지만 울 권리는 없었던 것 같다. 명절이라는 말이 예전엔 그냥 날짜였다. 지금은 나를 설명하는 단어처럼 느껴진다. 그 안에 며느리라는 역할이 들어있고 내 이름은 빠져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은 참 편하다. 누구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말에 기대 살다 보니 내가 뭘 느끼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졌다. 그래도 완전히 무감각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밤마다 깨어있는 걸 보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지. 엄마라면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 괜히 참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 엄마는 늘 내 편이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더 어렵다. 이제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나를 망가뜨린 건 아니다. 다만 조금씩 나를 지우게 만들었다. 그걸 이제야 깨닫는 게 늦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행인 건지 알 수 없다. 시계를 본다. 새벽을 훌쩍 넘겼다. 내일이면 또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부엌에 서야 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겹쳐 있다. 나는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긴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눈을 감는다. 이번엔 잠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잠들기 직전 아주 작은 생각이 스친다. 만약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침이 되자 어젯밤의 생각들이 잠깐 꿈처럼 멀어졌다. 눈을 뜨면 늘 그렇듯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른다. 부엌불을 켠다. 형광등이 잠깐 깜빡인다. 이 집에서 오래된 건 사람만이 아니다. 앞치마를 꺼내 입는다. 낡았지만 버리진 않았다. 이상하게 이 앞치마만 두르면 내 자리는 다시 정해진다. 그래, 이번만 넘기자. 싱크대 앞에서 그 말을 다시 꺼내본다. 그동안 수없이 했던 말이다.
대부분의 일은 이 말 하나로 지나갔다. 명절 날짜를 다시 확인한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겹쳐 있다. 명절, 그리고 엄마 기일. 굳이 겹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왜 하필 이번에 겹쳤는지 괜히 날짜 탓을 해본다. 장을 봐야 할 목록을 적는다. 전, 나물, 탕거리.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오질 않는다. 종이에 적힌 글씨가 어제보다 조금 삐뚤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고 있다. 명절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괜히 내가 먼저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입술을 다문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이 생각도 익숙하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익숙한 생각은 사람을 쉽게 체념하게 만든다. 엄마 기일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그려본다. 그러다 결국 그 장면을 스스로 지운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이밍이라는 말은 참 편리하다. 언제든 뒤로 미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루다 보니 30년이 흘렀다. 나물 손질을 시작한다. 시금치를 데치고 고사리를 묻힌다. 손끝은 바쁘고 머리는 멍하다. 생각을 멈추기엔 이런 반복 작업이 좋다. 그런데 손이 잠깐 멈춘다. 엄마가 좋아하던 나물이다. 그 사실이 불쑥 떠오른다. 그 순간 가슴이 콱 막힌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나는 또 나를 달랜다. 지금 울면 오늘 하루가 무너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간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몸의 밴 습관이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표정엔 고마움인지 당연함인지 경계가 없다. 명절 준비하자. 짧은 말이다.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없이 돌아서 나오는데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든다. 나도 모르게 뭔가를 기대했나 보다. 기대하지 말자고 수십 번 다짐했는데도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앞치마를 고쳐맨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낯설다. 이 얼굴로 몇 번의 명절을 더 보낼 수 있을지 문득 계산해본다. 그래도 집안이 편해야지. 이 말도 꺼내본다. 누군가 나에게 해줬던 말, 내가 나에게 되돌려준 말. 편하다는 말 속에 항상 내가 빠져 있다. 엄마라면 지금의 나를 보고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엄마는 이제 없다. 그래서 더 이 집의 공기가 무겁다. 나는 아직 아무 결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진 못하고 있다. 이번 명절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게 제일 익숙한 결말이다. 하지만 그 결말을 상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편하다. 설득은 계속된다. 조금만 더 참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다들 힘들다.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서로를 밀치고 있다. 부엌 창문을 연다. 찬 공기가 들어온다. 잠깐 숨이 트이는 느낌이다. 이 집 밖의 공기는 아직 나를 모른다. 나는 다시 명절을 준비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같은 마음은 아닐 것 같다. 설득은 하고 있지만 확신은 없다. 그 차이가 이전과는 다르다. 아직은 그저 조용히 버티는 쪽에 서 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계속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모른 척하기엔 이제 조금 버겁다. 장을 보러 나간 길이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늘 북적인다. 사람들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고 얼굴엔 다들 비슷한 피로가 얹혀 있다. 나는 물을 고르다 말고 잠시 허리를 편다. 나도 모르게 숨이 길게 나온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아이고, 며느리. 고개를 드니 옆집 할머니였다. 이 동네에서 시어머니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명절 준비하느라 바쁘지. 그 말투엔 동정도 연민도 아닌 이상한 익숙함이 묻어 있다. 마치 나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나는 웃는다. 습관적인 웃음이다.
별일 아니라는 얼굴을 한다. 그게 가장 빠르게 대화를 끝내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할머니는 물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내 시어머니도 옛날엔 다 혼자 했어.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인데 그 한마디에 손이 멈춘다. 제사, 명절 다. 할머니는 마치 어제 본 일처럼 말한다. 아들들은 몰랐고 남편도 당연한 줄 알았고 그 말이 가볍게 흘러가질 않는다. 귀 안쪽에 박힌다. 그래도 그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지. 할머니는 웃지도 한숨도 쉬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다.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나를 부르던 목소리, 명절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던 모습, 아무 말 없이 상위에 그릇을 놓던 손. 나는 그 손을 보며 분노했었다.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왜 당연하게 여기느냐고. 그런데 그 손이 나와 닮아 있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너희 시어머니 참 오래 버텼어. 할머니는 덧붙인다. 그 집안이 원래 그래. 그 말에서 시어머니 이름은 빠져 있다. 대신 집안이라는 단어가 남는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진다. 오래 붙잡고 있던 분노의 고리가 살짝 풀린 느낌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다.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안다. 시어머니에게 가졌던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재배치된다. 미움, 서운함,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던 게 조금 이상해진다. 이 집은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어 왔다. 대가를 묻지 않는 자리, 이름 없는 역할,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 다음 순서였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 개인에게만 화가 나지 않는다. 이 집의 침묵, 이 집의 당연함, 이 집의 오래된 방식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부엌에 들어와 장을 풀다 말고 한참을 서 있다. 앞치마를 아직 벗지 않았다. 이제는 이 앞치마가 나를 가두는 것처럼 느껴진다.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는 나를 항상 이름으로 불렀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30년 동안 내 이름이 불린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나는 결심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아직 크지 않다. 하지만 분명하다.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명절 상을 차리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겠다는 뜻이다. 나는 이 집 며느리이기 전에 우리 엄마의 딸이었다. 그 사실을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한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운다. 결심은 늘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찾아온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소리 없이. 하지만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 나는 상 위에 올라갈 그릇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상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지 생각한다. 이번 명절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명절 전날 아침이었다. 늘 그렇듯 집안은 이른 시간부터 소리가 많았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끓는 물이 넘치는 소리. 소리는 많았는데 말은 적었다. 다들 바쁜 얼굴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앞치마를 매지 않은 채로. 이 집에서 이 모습은 처음이었다. 지금 나가서 앞치마만 두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마음속에서 마지막 유혹이 스친다. 아직은 늦지 않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이 나를 안심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더 숨이 막힌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온다. 냄비를 힐끗 보고 상 위를 한번 훑는다. 그리고 나를 본다. 왜 거기 서 있어? 목소리는 평소와 같다. 그게 더 긴장되게 만든다. 나물 아직 안 무쳤잖아. 지적도 화도 아니다.
그냥 당연한 순서가 어긋났다는 말.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다. 조금 있다가 하려고요. 이 말이 이 집에서는 얼마나 낯선지 나도 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한 번 더 본다. 그 시선 안에는 의문과 불편함이 섞여 있다. 아직은 이상하다고 느끼는 단계다. 거실에서 남편이 기침을 한다. 괜히 나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린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상 위에는 이미 몇 가지가 올라와 있다. 평소보다 느리다. 늘 내가 먼저 채워두던 자리들이 비어 있다. 그 빈자리를 보며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조금만 도와주고 말로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 조금이 30년이었음을 몸이 먼저 기억한다. 시어머니가 나무를 집어든다. 손놀림이 예전만 못하다. 잠깐 멈칫한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찌릿하다. 그래서 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건 미안함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명절인데 왜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한다.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다. 나는 손을 꽉 쥔다.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다. 그때마다 항상 내가 물러났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어머니, 이 집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부른 적이 있었나 싶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든다. 이번 명절이요. 말을 고르느라 숨을 한 번 고른다. 이 숨이 30년치라는 생각이 든다. 저한테는 조금 다른 명절이에요. 이 말까진 아직 모두가 견딜 수 있는 말이다. 남편이 부엌 쪽을 본다. 표정이 굳어 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은 잡았다는 얼굴이다. 이번에 저희 엄마 기일이랑 겹쳤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부엌 공기가 확 달라진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않는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곧게 세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묻는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나는 상 위를 본다. 비어있는 자리,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릇들, 그리고 내가 올릴 상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다시 확인한다. 저도 오늘은 딸로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말이 끝나자 심장이 크게 뛴다.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른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지금 고개를 돌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손에 쥔 나물이 조금 떨린다. 그 떨림이 분노인지 놀람인지 나는 알 수 없다. 지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마침내 나온 말이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경계선이다. 나는 그 선 앞에 서 있다. 넘으면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서 있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내 안에서 준비된 말이었다. 그냥 제가 더는 모른 척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엌은 조용해진다. 상 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인다. 이 집이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다. 나는 앞치마를 집어든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걸지 않는다. 대신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이 작은 행동이 이 집에서는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두가 느끼고 있다. 아직 폭발은 없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나왔다. 명절상은 차려질 것이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나는 한 발 물러선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제 이 집이 어떻게 반응할 차례다. 명절 아침이었다. 해는 떴는데 집 안 공기는 아직 밤에 머물러 있었다. 다들 일찍 일어났지만 말 수가 없다. 어제의 일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려는 사람들과 이미 아무 일도 아닌 척할 수 없는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명절 아침은 처음이다.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조금 서툴고 조금 느리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은 그 아픔까지도 내 몫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상이 차려졌다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제 올려야지. 그 말 끝에 내 이름은 없다. 나는 천천히 일어난다.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이 걸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상 앞에 선다. 정갈하게 놓인 음식들. 늘 보던 모습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꺼낸다.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한 눈치다. 남편이 내 손을 본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든다. 나는 종이를 상 위에 올린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는다. 우리 엄마 이름. 내가 태어나 처음 불렀던 그 이름. 순간 공기가 멈춘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기침도 숨소리도. 오늘은 우리 엄마 기일이에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제가 시집와서 30년 동안 이 집 제사상 차렸어요. 말이 이어진다. 막지 않으면 이제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한 사람씩 바라본다. 시선을 피하는 얼굴들, 굳어있는 얼굴들. 우리 엄마 기일 한 번이라도 챙겨준 분 계세요? 질문은 크게 던지지 않았다. 소리도 높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도망갈 수 없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 남편이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문다. 그 모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저는 이 집 며느리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른다. 이 말은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엄마 딸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확 쏟아져 나온다. 눈물이 아니라 말이다. 그 사실을 제가 너무 오래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모른 척 했던 거다. 오늘 처음으로 딸 노릇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든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엄마 딸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 나를 본다. 그 눈빛 안에는 분노도 부정도 아닌 당혹이 있다. 그 표정을 보며 이상하게도 조금 마음이 놓인다. 이제야 서로 같은 자리에 선 느낌이다. 이 상은 제가 거부하는 상이 아니에요. 나는 상을 다시 바라본다. 다만 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침묵이 길게 흐른다. 이 침묵은 누군가를 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인다. 입술이 조금 떨린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얼굴이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은 누군가의 말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상에서 처음으로 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말이 내 안에서 가장 큰 소리로 울린다. 그리고 나는 뒤돌아선다. 상 앞에서 물러난다. 도망이 아니다. 도망이었다면 30년 전에 했을 것이다. 이건 자리 이동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처음 가는 걸음이다.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아주 작게. 그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지금은 그 이름을 지키는 게 먼저다.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그 집 안공기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다. 아침 공기가 차다. 명절인데도 거리는 생각보다 조용하다. 다들 각자의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나는 벤치에 앉는다. 코트를 여미고 손을 무릎 위에 얹는다. 심장이 아직 조금 빠르게 뛴다. 말을 다 하고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든다. 후련함과 허전함이 같이 온다. 너무 심했나? 이 생각이 습관처럼 고개를 든다.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 뒤에 다른 생각이 따라온다. 그럼 언제까지 참았어야 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다. 엄마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은 명절마다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나를 볼 때는 늘 웃었다. 그래도 내가 잘 살면 됐다. 그 말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린다. 잘 산다는 게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어야 했다는 뜻처럼.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핸드폰이 울린다. 남편이다. 받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이 시간을 갖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이 느렸다. 하지만 무겁지는 않다. 이상하게도 어깨가 조금 가볍다. 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하다. 제사는 이미 끝난 것 같다. 상은 치워졌고 그릇들이 말라 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다. 나를 보자 고개를 든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빛이다. 더 부드럽다기보다는 조금 내려앉은 느낌. 밥은 먹었니? 그 말이 툭 하고 떨어진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인데 오늘은 가슴이 찡하다. 아직이요. 나는 그렇게 답한다. 짧은 대화다.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말은 아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한다. 차려줄 테니 앉거라. 아주 작게. 변명도 자기 이야기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30년은 그 정도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 말이 처음이라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차려준 식탁이 왜 이렇게 오랜만인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직 꺼내지 못한다. 그저 내 앞에 서 있다. 나는 그에게도 바로 아무 말하지 않는다. 이건 오늘 하루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오래 뒤로 밀려 있었을 뿐이다. 오늘 나는 상을 엎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내 자리를 바꿨을 뿐이다. 그 변화가 이 집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다시 지워버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시간 안에는 분명 내 진심도 있었다. 다만 이제는 그 위에 다른 이름을 겹쳐놓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는 우리 엄마의 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꺼내 들었을지 모른다. 그래도 꺼내 들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창밖을 본다. 해가 많이 올라와 있다. 명절의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다. 나도 이제야 하루를 시작한다.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나를 속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다.